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세대 방송 이한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스케치북 9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검찰 해체, 국힘당 해체. 검찰 해체, 국힘당 해체. 제가 이 스케치북을 가지고 시청역 앞에 시위 현장에도 들고 나간 적이 있는데, 어제 있었던 그 서울역 앞에서 있었던 민주당 집회에는 참석을 못하고 오늘 이렇게 직접 유튜브 방송에 이 스케치북 9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 해체, 국힘당 해체. 검찰이 해체돼야 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수,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제 존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검찰은 가장 강력한 사정기관, 정의를 집행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이 그런 일을 하라고 국가의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월급을 주는 것이 그것이 검찰인데, 검찰이 그런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자신이 너무나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임은정 감사 같은 분이 많은 비판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임은정 검사의 말에 의하면 국민들이 검찰의 내부 사정을 다 안다면 검찰을 없애자고 해도 아마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검찰 마땅히 해체해서 새로운 형태의 기소청이든 공소청이든 아주 축소를 해서 새로 개편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어떻게 온갖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는 김건희, 윤석열 그 부부를 위해서 국민을 저버리고 법 체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지, 검찰 자신이 법 체계를 그렇게 우롱하고 무시하고 허물어뜨릴 수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도 제가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검찰 해체를 위해서 관계 정당들과 모든 조직들을 총동원해서 이 작업에 앞장서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지금 이번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또 공천 관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서울지검장, 반부패 부장 등등 검찰 요직의 상당수 사람들이 나와서 언론 브리핑도 하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런 그 터무니없는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대해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 그 어떤 직원도 없었다는 것, 이것도 참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매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비판을 했지만, 그렇게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구성원들은 헛개비나 다름이 없습니다.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그들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헛개비와 같은 죽은 자들이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무슨 이유로 검사라는 직책을 유지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검사로서의 일말의 양심과 대의 명분이라든가 사명감이 있다면 한낱 국민의 대리인, 국민의 국민의 신분권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과 또한 아무런 공적인 권한도 없는 그 대통령의 부인, 길어야 5년밖에 안 되는 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5천만 국민을 저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어느 누구도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
막말로다가 한번 뒤엎고 그냥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하면 될 텐데 그런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은 다만 검찰 내부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 비열함에 빠져 있다, 무능력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 나아가서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나약함에 빠져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나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해체를 부르짖고 검찰을 비난하는 것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 직장사회, 여러 가지 소규모, 대규모 사회에서 한 번쯤 반성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보통 그 공직자들은 줄 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게 아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줄을 서야 자기가 출세를 할 것인가, 자기가 편하게 공직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 개인의 욕망 차원에서 그것을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나무랄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줄서기 관행이 국가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법치를 뒤흔드는 일에 이르러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지양해야 되고 금지해야 되고 타파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줄서기를 할 때 궁극적으로 말하면 공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줄을 서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국민을 바라보는 줄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적인 욕심을 따라서 개인의 줄서기에 힘쓰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그 줄에 섰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앞으로 근시안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원시안적으로 저 멀리 먼 길을 내다보고 원리 원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우선 보기에는 바보 같고 느린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정의가, 진리가, 진실이 승리하고 큰 보답을 행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결국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출세할 것 같은 줄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바보스럽더라도 우직해 보이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그 줄에 서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왜 권력자들은 모를까요? 그것은 그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이 초등학생만도 못한 지경으로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는 이 민초들은 원리 원칙의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원리 원칙을 그대로 피부로 느끼고 바라보고 지켜나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진숙이처럼 권력의 단맛을 본 사람들은 이미 그 기본적인 기초 원리 원칙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묵살하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해체, 어제는 민주당 주도로 서울역에서 김건희 특검을 강조하는 그런 집회를 수십만 명이 모여서 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검찰 해체,
강력히 촉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국회와 모든 사회 조직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이 검찰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국힘당 해체. 국힘당은 이미 하나의 정당으로서, 여당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정당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했습니다. 직언을 하지 못하는 검찰 내부의 검사들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듯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국힘당도 여당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의 정당으로서도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고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이명수 기자와의 이렇게 녹취라든가 여러 그 녹취를 통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국힘당에 대해서 했던 많은 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힘당에 들어가서 당을 박살을 낸다, 당 대표를 하루아침에 갈아치운다, 그런 숱한 그 국힘당을 우롱하는 많은 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그 자를 대선 후보로 맞아들여서 결국 자기들의 정권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고물로 많은 사람들이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렇게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은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땅바닥에 떨어진 똥이나 처먹는 똥개에 지나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자기 당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을 갖다가 당의 대선 후보로 맞아 들여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당 대표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뽑힌 당 대표도 그 윤석열의 한마디에 다 갈아치우고, 이런 터무니없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저지르는 이런 자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란 말입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똥이나 허겁지겁 처먹는 똥개에 지나지 않는 이 멍청한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사실은 가장 멍청한 겁니다. 특정 지역, 저도 사실 그 지역 출신이지만 특정 지역 국힘당 마크만 들고 나오면 무조건 찍어주는 이 멍청한 국민들이 결국은 이 똥개만도 못한 이 국회의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녹취록이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이가 지난 대통령의 대통령 임명 직전에 취임 직전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정황, 공관위에서 국힘당 공관위에서 왜 대통령한테 공천 후보자 명단을 들고 갑니까? 그 자체가 정당법 위반이고 잘못된 거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다 이렇게 발각이 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 의원들 윤석열이를 옹호하겠다고 발악을 하고 국감장에서 삿대질하고 난동을 피우는 이 멍청한 국힘당 국회의원들, 저런 똥개만도 못한 인간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이 특정 지역 인간들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 재정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서 내세운 게 건전 재정인데 지금 국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지방 교부세를 못 내려줘서 각 지방에서 도로 공사나 무슨 시설 하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당이라고 하는 국힘당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뭔가 대책을 내세우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무런 시책 정책은 내놓지 않고 국민은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만 바라보고 멍청한 대통령, 범법 대통령, 헛개비만도 못한 대통령,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김건희, 그 인간들을 지켜주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고 국감장에서 삿대질하고 고함치는 저 멍청한 국힘당, 저런 인간들을 지켜주겠다고 저런 인간들을 뽑은 국민들이 반성하고 결국은 그 모든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게 됩니다. 그 모든 고통의 결과는 결국 국민들이 책임지게 됩니다. 저런 인간들을 국회의원에 뽑은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고로 정치의 수준이란 국민의 수준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날뛰는 이유는 결국은 저런 인간들을 뽑은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국가 재정은 파탄이 나고 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만 누리려고 하는 저런 국민의힘 당장 해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32%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이러고도 선진국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도?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저런 국힘당을 갖다가 32%의 지지율을 보내준다? 정신이 있는 국민입니까 이게? 전쟁이 나고 국가가 부도에 빠져가지고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져야 그때서야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겁니까? 국힘당 해체해야 됩니다. 정당으로서 여당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정당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했고 무능력하고 아무런 정당으로서 국민의 삶과 이익을 대변해야 될 아무런 의지도 방향도 생각도 없는 정당 당장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판단해서 자기들이 말 한마디도 하고 정책을 해야 될 그 국회의원들이 오직 권력, 즉 허수아비 갖고 국가를 농락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김건희, 윤석열 저 권력 감싸기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들의 그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저런 국힘당을 32%나 지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특정 지역과 더불어서 국힘당뿐만 아니라 윤석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긍정적인 지지율이 제일 높은 층이 70대 이상의 그 분들입니다. 70대 이상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저번에도 유튜브 저번에 방송에서도 내가 비난을 했는데 7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제대로 된 언론을 공부하고 책 읽고 열심히 연구해서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사실 뭐 막말로다가 살 만큼 살았어요. 70대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는 살 만큼 살았는데 여러분들의 한 표나 20대의 한 표나 그 한 표는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한 표를 잘못 행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식, 손자,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살 세계, 세상이 도탄에 빠지고 침통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똑바로 명심하시고 제발 책 읽고 공부하고 제대로 된 언론 공부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뉴스를 검증하고 제대로 된 뉴스를 보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슨 용공, 종북, 빨갱이 이런 말장난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표를 한 표 행사하면 막말로다가 70대 여러분들은 잘 살아야 20년, 10년 안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행사한 한 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식과 손자, 손녀들이 살 세상은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똑바로 명심하고 70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 한 표 똑바로 행사하고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할 때 똑바로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책 좀 읽고 공부 좀 하기 바랍니다. 피상적인데 이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종합편성 채널, 종편 채널, TV조선 같은 종편 채널이나 보고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 해체, 국힘당 해체 이 구호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저는 무슨 박사학위도 없고 저는 별 볼 일 없는 일반 아주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알고 우리 이 국가에 지금까지 되어져 온 과정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의병의 이름으로 목숨을 바치고 투쟁을 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1980년대 이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박정희 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을 타파하고 이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일으켰는데 그 민주화, 그 산업화, 경제 수준을 이 말도 안 되는 윤석열, 김건희 이 인간 말종 같은 이 두 인간이 하루아침에 2년 반 만에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두 가지 검찰 해체, 국힘당 해체를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 뜻을 함께하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 검찰 해체, 국힘당 해체를 통해서 이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국가를 물려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검찰 해체, 국힘당 해체 반드시 우리 손으로 이렇게 냅시다. 감사합니다.